안녕하세요. 오성우입니다. 오늘은 중단발 레이어드 컷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선 부분은 다소 좀 무겁게 남겨두고 위쪽은 레이어드를 넣어줌으로써 약간 스퀘어적인 스타일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분이 기르시던 중에 스타일 변화를 좀 주고 싶다 하셔서 방문하셨는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간 중단반 스타일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해드렸고 스타일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베이스 길이 설정을 위해서 가이드가 되는 첫 번째 라인을 아래로 내렸고요. 쉽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는 헤어라인을 따라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주고요. 저는 어깨에 살짝 닿는 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길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 또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런트 커트보다는 포인트 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Y2K라고 해서 2000년대 스타일을 재해석하고 있었고요. 올해 2024년을 들어서는 1990년도의 스타일을 다시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이나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단순한 요소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려는 예술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헤어스타일에서는 약간 매니셔적이고 중성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할 스타일 자체가 약간 중단발 스타일에서 스퀘어적인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중성적인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서 아랫부분에 기장 설정이 되고 있죠. 첫 번째 베이스 길이가 설정되는데 이때의 길이가 전체적인 이미지 요소를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길이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자르려고 하다 보면 자칫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절 설정을 충분히 상담하고 몇 번에 걸쳐 신중하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섹션도 아래로 내려서 설정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포인트 커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도 아래로 내리고요. 첫 번째 가이드가 잘 설정되어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까지는 아주 쉽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스피드한 진행이 되고 있죠. 마지막 섹션까지 아래로 내려서 센터파를 분리시킨 후 뒤쪽은 방사선 빗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류 흐름에 맞게 빗질을 해주고 가이드에 맞춰서 마지막 기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겉부분은 텐션이 많이 가해지면 안되기 때문에 얼레사를 통해서 텐션을 주지 않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넥 쪽에 이어서 사이드 부분도 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베이스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었고 왼쪽과 오른쪽에 베이스라인 한 2cm 정도 분리시키고 왼쪽과 마찬가지 오른쪽도 분리시키겠습니다. 깨끗하게 섹션 분리시키고 프런트 쪽에 층을 살짝 줄까 합니다. 앞머리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자를 거기 때문에 전체 층만 설정을 할 건데 고객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맞춰서 한 턱선 정도에 맞춰서 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턱선 가이드에 맞춰서 레이어를 넣고 있죠.
이때도 블런트 커트보다는 포인트 커트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않나 싶습니다. 길이가 설정되었다면 뒷부분에 바로 연결해서 레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도 첫 번째 가이드에 맞춰서 깨끗하게 빗질을 해주고 가이드를 확인하면서 정리하고 있죠. 모든 커트는 항상 뿌리에서부터 깨끗하게 빗질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커트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뒤쪽 섹션도 가이드에 맺혀서 정리를 합니다. 자, 오른쪽이 다 되었으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반대쪽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되어 가운데 부분의 가이드에 맞춰서 사이드 부분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포인트 커트로 정리를 해야겠죠. 두 번째 섹션도 가이드에 맞춰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빗질을 하고요. 포인트 커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섹션까지도 가이드를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로써 전면부의 커트는 끝이 났고요. 자, 후드부 쪽에 탑에서부터 백을 지나서 네이프까지 약 한 2cm 정도의 섹션을 분리시키고 버티컬 섹션을 통해서 백에서부터 골든 포인트 위쪽으로 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앵글에 따라서 지금 약간 각도가 들어져 보이긴 하는데 스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층은 약간 백포인트 정도에서부터 스퀘어로 탑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조금씩 당겨가기 때문에 사이드 베이스로 당기고 있습니다. 사이드 베이스 쪽으로 당겨야지만이 앞쪽으로 진행할수록 귀 부분에 파먹지 않겠죠. 자, 뒤로 살짝씩 당겨가면서 스퀘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마 자를 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거의 자를 것이 없죠. 좌측의 커트가 끝이 나고 오른쪽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잘랐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확인하면서 스퀘어로 진행을 하고 있죠. 앞쪽으로 진행할수록 뒤쪽으로 살짝 당겨서 사이드에 파먹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면서 잘라야 할 것입니다. 커트 방식은 스퀘어로 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나중에 질감, 양감 표현했을 때 굉장히 볼륨감 있고, 그리고 안쪽에 내부에서 이너 레이어 그라데이션을 넣었을 때 풍부한 텍스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커트가 끝이 나고 질감과 양감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드라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땐 디자인 럭키보다는 가볍게 전체 실루엣 표현할 수 있겠죠. 드라이가 끝이 나고 네이프 아래쪽부터 깨끗하게 빗질을 해서 그쪽에 포인트 커트로 질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끝부분을 숫가위를 가지고 표현을 대신 하려고 한다면은 포인팅 커트와 같은 입체적인 질감은 그대로 얻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하더라도 그쪽에 정확한 테크닉을 통해서 부드러운 질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위로 갈수록 각도를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죠. 위쪽은 세로로 잡아서 다시 한번 질감을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에까지는
가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센터가 끝이 나고 네이프 사이드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쪽부터 위로 조금씩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질감을 한번 넣었던 부분은 다시 빗질 해서 그 윗부분을 할 때 중복되지 않아야지 할 때마다 가위질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처음 베이스 커트를 잘랐던 부분이 자칫하면 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자, 반대쪽 네이프 사이드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조금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포인트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네이프 또한도 겹치지 않아야겠죠. 깨끗하게 빗질을 해서 끝쪽에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미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의 위치에서 포인트 커트로 질감을 처리한다는 것이 다소 불편한 위치라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제가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약지손가락을 써서 가위를 개폐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처음엔 좀 힘들어도 저 약지손가락을 쓰게 되면은 좀 편안하게 좀 섬세하게 커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가로의 질감 처리가 끝났으면 윗부분은 처음 들었던 우리가 버티컬적으로 들어서 스퀘어적으로 끝쪽에 포인팅 커트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커팅 라인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죠. 센터 쪽이 끝이 나고 위로 조금 들어서 무게감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윗부분은 조금 더 깊이 넣고 있습니다. 스퀘어로 잘랐기 때문에 가장 윗부분은 자칫하면 무게감이 뚜껑처럼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사이드 부분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베이스 커트 잘랐을 때처럼 뒤쪽으로 살짝 사이드로 당긴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죠. 동일하게 사이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이드까지. 자, 좌측 부분이 끝났으면은 우측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스퀘어로 잡아주고 버티컬 섹션을 통해서 그쪽에 포인팅 커트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도를 한번 더 들어서 위쪽에 무게감을 없앴죠. 오른쪽 앞으로 진행할수록 뒤로 당겨서 사이드 베이스적인 부분을 확보를 하고 그쪽에 질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질감을 할 때 있어서 깨끗하게 빗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했던 부분을 자꾸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클린하게 깨끗하게 잘라줘야지 전체적인 커트의 완성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뒤쪽과 사이드에 질감 처리가 끝났다면 우리가 전면부에 층을 냈던 부분을 마찬가지 포인트 커터를 통해서 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라인도 잘랐던 커팅 라인 그대로 모근에서부터 깨끗하게 빗질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도 보이시죠? 모근부터 빗질하는 것이 중간에서부터 빗질을 하게 되면은 빗질을 할 때마다 계속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빗질을 할 때 모근에서부터 하도록 습관을 들인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른쪽이 끝이 났고요. 자,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커팅했던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깔끔한 빗질을 통해서 포인팅 커트로 끝쪽에 질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라인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걷어보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겹친 부분도 있고 머리카락이 비어있는 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동일하게 질감을 표현하기보다는 모량을 확인해 가면서 많지 않은 부분은 가위가 살짝 건너뛸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뭉친 부분이라면 좀 더 깊이 들어간다거나 좀 더 세밀하게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거의 없었죠. 자, 아래로 빗질을 해보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의 포인팅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앞머리 커트와 전체적인 양감 표현을 위해서 커트 스타일에 맞는 드라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의 길이는 어깨에 살짝 닿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더라도 끝부분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스타일 자체를 밖으로 뒤집어질 수 있게 아웃 컬러 표현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위쪽은 고객의 이미지 맞게끔 볼륨을 주면서 앞머리는 뒤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면 쪽에 층이 많이 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굴 부분이 뒤쪽으로 회전하는 약간 후대각적인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앞머리에서 사이드와 뒤로 갈수록 아래쪽은 살짝 뻗칠 수 있게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뒤집기보다는 남은 미열로 인해서 아래로 내리면서 방향만 전환해줘도 뒤로 아웃컬러 뻗치게 되죠. 전체 드라이가 끝이 나고 앞머리에 삼각형 섹션을 나누고 앞머리 부분을 다시 잘라줄까 합니다. 베이스 커트를 할 때 앞머리를 먼저 자를 수도 있겠지만 앞머리에 어떤 가마 같은 영향을 받을 때는 저는 이렇게 커트가 끝이 나고 드라이를 한 후 앞머리 모류의 흐름을 봐가면서 정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과감하게 자르지 않고 뜨는 걸 봐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앞머리의 모류 흐름이 강할 때는 조금씩 잘라가면서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가 설정이 되면은 그 가이드에 맞게 가이드 연결해서 사이드까지 이렇게 라운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면서 사이드까지 연결하고 있죠. 한 번 더 좀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트라는 것이 한 번에 완벽하기보다는 한 번 잘라내고 두 번째 또 수습을 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와서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운데 부분에 길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위에서부터 긴 쪽으로 연결을 해가면서 사이드 부분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빗질을 통해서 섬세하게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의 흐름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앞머리 끝쪽에도 부드럽게 질감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끝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죠. 드라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고려해서 질감으로 인해서 길이가 깨지지 않게끔 조심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연결이 잘 되었다면 반대쪽도 앞머리 부분을 깨끗하게 빗질해서 디자인의 흐름을 고려해서 안쪽에 슬라이드 커트로 방향성을 주면서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겉부분을 표현한 것 같지만은 모발을 살짝 틀어서 사이드 부분에 넣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흐름을 봐가면서 전체 흐름 속에 가위로 슬라이드 커트를 통해서 방향의 흐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섬세함을 요하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감 커트가 끝이 났다면은 네이프에서부터 위쪽으로 슬라이드 커트를 통한 율동감과 양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프에서부터 섬세하게 섹션을 나눠주고요.
네이프 쪽은 특별한 볼륨감을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아웃컷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이너 레이어를 통해서 슬라이드 커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위쪽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을 더 만들어주고 있죠. 위쪽도 동일하게 섹션을 분리시키고 밑에와 마찬가지로 이너 레이어를 통해서 내부에 양감을 덜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화면으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상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는 아래쪽으로 이너 레이어를 넣어주고 위쪽에 와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너 그라데이션을 넣어줌으로써 위쪽의 볼륨감을 표현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는 것이 보이시죠? 자, 마지막 탑에 와서도 이너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볼륨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양감 커트가 끝이 났다면은 옆 사이드로 가서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에도 아래쪽에서는 볼륨감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너 레이어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려내듯이 안쪽에서 양감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아랫부분이 밖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너 레이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로 도려내듯이 가위를 통해서 잘라내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틴닝 가위에 의존해서 한다고 하면은 내부에 약간 부스스한 어떤 형태를 남기게도 되고, 그리고 정확한 형태 표현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위쪽에 와서는 볼륨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밑에서 위쪽으로 이너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볼륨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을 덜어내줌으로써 가벼움도 편하지만 전체적인 율동감과 볼륨감도 동시에 형성하고 있죠. 한 올 한 올 그 공간의 텍스처를 만들어가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와서 반대쪽도 동일한 패턴으로 아래쪽은 이너 레이어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커트를 통해서 양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섹션을 또 분리해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패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근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점 붓처럼 가볍게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은 볼륨을 표현한 부분이죠.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고 모발을 위로 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이너 그라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잡아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올 한 올 잡아서 하게 되면 좀 더 섬세하게 질량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커트가 끝이 났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아가면서 어디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단발 레이어드 커트에서도 약간 웨트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마무리로 폴리시 오일을 사용해 보았고요. 빗살 간격이 넓은 굵은 빗살을 통해서 마지막 피니시 빗질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굵은 빗을 쓰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텍스처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느낌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도움을 주신 우리 모델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